오늘은 미중 패권 경쟁의 분수령인 히토류 공급망 재편과 중국 반도체 굴기의 명암에 대한 심층 분석을 한 자료를 정리해 봤습니다. 현재 국제 정세는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기술 패권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짓는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차세대 무기체계 등 미래 산업과 국방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와 히토류는 그 자체로 전략적 무기가 되었습니다. 과거 석유가 가졌던 위상을 이제는 히토류와 반도체가 대신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매스컴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 기업인 고려아연의 미국 투자 사례와 중국 반도체 산업의 내재적 한계를 통해 향후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히토류는 독특한 화학적, 자기적 성질을 지니고 있어 첨단 정밀 무기 체계에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스텔스 전투기, 미사일 유도 시스템, 잠수함 엔진 등에 들어가는 강력한 연구 자석은 히토류 없이는 제조가 불가능합니다. 미중 양국이 군비 경쟁을 가속화함에 따라 히토류의 안정적 확보는 곧 군사적 우위와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할 경우 미국의 국방산업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히토류 최종 제품의 약 90%를 중국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히토류 매장량이 중국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히토류 추출 과정은 고도의 기술력보다는 환경 파괴를 감내하는 결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원광에서 히토류를 분리해내는 과정에서는 막대한 양의 독성 폐수와 방사성 찌꺼기가 발생합니다. 선진국들이 환경 규제로 인해 생산을 포기한 사이 중국은 환경 파괴를 묵인하며 저가 공세를 펼쳐 시장을 독점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아연의 등장은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고려아연은 기존의 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방식 대신 오염물질을 획기적으로 최소화한 습식 재련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환경보호와 자원 확보라는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도약입니다. ESG 경영이 강조되는 서구권에서 중국산 히토류의 대안을 찾던 미국의 고려아연은 최적의 파트너로 부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단순히 저렴한 가격 때문에 중국산 자원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고려아연을 핵심 파트너로 낙점하고 미국 내 공장 설립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미 국방성과 방산업체들은 고려아연이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히토류를 전량 구매하겠다는 보장까지 제시하며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안보 자산의 공급망을 우방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프렌드쇼어링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고려아연이 미국 내에서 본격적으로 히토류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9년은 미중 관계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체계가 갖춰지면 더 이상 중국의 히토류 보복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해저에서 발견된 히토류 광산 매장지의 개발 가능성은 중국의 자원 패권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발견입니다. 자원이라는 칼을 잃게 되는 중국의 영향력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이른바 반도체 굴기를 선언하며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설계 분야인 팹리스에서는 일정 수준 성과를 냈으나 실제 실물 반도체를 구현해내는 웨이퍼, 가공 및 제조 공정에서는 처참한 실패를 겪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는 미세 공정의 정밀도가 핵심인데 중국은 이론적인 설계 능력을 실제 양산 능력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는 수백 단계의 정밀 공정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협업의 결정체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사회적 분위기와 조직 문화는 개별적인 성과를 중시하며 자신의 공로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협업에는 소극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축구와 같은 팀 스포츠에서 중국이 약세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극도의 정밀함과 팀워크가 요구되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이러한 문화적 특성은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에는 교과서나 매뉴얼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암묵지가 존재합니다. 숙련된 엔지니어들의 경험과
감각이 품질을 결정하는데 중국은 단기간에 돈으로 이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자금 투입은 오히려 비효율과 부패를 양산했습니다. 칭화윤이나 우화농신과 같은 기업들의 파산은 단순히 경영 실패가 아니라 처음부터 정부 지원금을 노린 거대 사기극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금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빅펀드를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쏟아진 눈먼 돈은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기술력이 없는 수많은 기업들이 반도체 기업으로 위장하여 지원금을 챙기고 잠적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국가적 자원이 혁신이 아닌 낭비로 이어진 것입니다. 최근 중국의 SMIC가 7나노 반도체 양산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며 승전고를 울렸으나 전문가들의 시각은 냉정합니다. 극자외선 노광 장비 수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중국은 구형 장비를 여러 번 반복 사용하는 멀티 패터닝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공정 시간을 대폭 늘리고 수율을 떨어뜨려 경제성이 전혀 없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결과물일 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양산 체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역시 화웨이와 GT 등 중국산 통신 장비를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반도체 산업에 있어 거대한 시장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서방 국가들의 동시 다발적인 견제는 중국의 기술 자립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향후의 대처 과제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첫째, 환경오염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고려아연의 습식재련법처럼 친환경적 자원 확보 기술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기술 개발을 통한 친환경 공급망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둘째, 미국의 투자 협력에 대한 정교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고려아연의 사례처럼 미국의 안보 파트너로서 입지를 굳히되 자국 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상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셋째, 중국 반도체 산업의 틈새 공략입니다. 중국이 제조 분야에서 겪는 한계와 비효율을 면밀히 연구하여 우리 기업들이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히토류의 자립과 반도체 제조의 기술적 우위는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국가 안보의 핵심 축입니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가 힘을 잃고 제조 굴기가 내재적 한계에 부딪힌 지금은 우리에게 거대한 기회의 창입니다. 기술적 암묵지를 축적하고 친환경적 혁신을 지속한다면 변화하는 글로벌 패권 지형 속에서 대한민국은 대체 불가능한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